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단종되는 마일리지 카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 통합이 되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대한 앞으로 소비 노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2년간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12월 10일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아시아나항공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행보에 대해서는 빠르면 6월 정도, 늦으면 하반기 정도에 대한항공에서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대1로 병합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뜨긴 했으나 대한항공에서 공식적으로 이는 오보라고 보도를 하면서 1대1보다는 3대2로 흡수 통합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조기에 소진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고 있고, 대한항공에서도 마일리지 전용 미주 노선을 개항을 하면서 마일리지를 빠르게 소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마일리지 카드들이 하나둘 단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한카드, BC 바로카드, 롯데카드가 이번 달에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가 단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마일리지 카드 비교 영상을 올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3대2로 병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마일리지 적립률 자체가 3대2 비율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더 높기 때문에 3대2 비율로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로 모았던 마일리지들이 크게 손해는 볼 일이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카드 소비액이 많아서 마일리지를 많이 모으게 된다면 내년까지는 좀 더 빠르게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탈 기회를 얻게 되니까 차라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달에 단종되는 마일리지 카드 중 아파트 관리비도 결제되는 유일한 카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이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황칠본가 막걸리고요. 네이버에서 황칠 막걸리라고 하면 욕이 안 나오고 요 황칠본가라고 검색하셔야지 판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희 막걸리의 특징은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어서 합성 감미료라든지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맛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 드셔보셔서 괜찮다면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카드하고 BC 바로카드, 롯데카드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 단종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드들이 조만간 단종이 될 예정이고요. BC 바로카드라든지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갱신뿐만 아니라 추가 교체 발급이 중단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아시아나 카드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고 있고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제작하기 전에 삼성카드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단종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거든요. 단종 계획이 아직 없다고는 하는데 요즘에 3, 4일 전에 급 단종 공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아시아나 삼성 GME 플래티늄 카드를 발급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발급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카드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마켓, 옥션, 신세계 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신다면은 하나 발급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 카드고요. 지방세 공과금은 적립되지 않지만 아파트 관리비까지 적립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마일리지 비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카드도 미리 발급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카드는 GME 플래티넘 카드는 아니고요. 이번에 4월 30일 날 단종이 예상되는 에어 1.5 카드입니다. 이 에어 1.5 카드가 대한항공 에어 1 카드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에어 1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카드거든요. 일단은 연회비 자체가 에어 1 카드에 비해서 저렴하게 45,000원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신한 에어 1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겸용이 51,000원입니다. 해외에서 더블 적립이 되는 걸 고민을 한다면 아무래도 해외 겸용 카드를 발급할 수밖에 없는데 에어 1.5 카드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 저렴한 연회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일리지 적립률이 에어 1 카드 같은 경우에는 1000원당 1마일, 해외 결제는 1000원당 2마일인 거에 비해서 에어 1.5 카드는 1000원당 1.5마일, 해외 결제는 3마일을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딱 1.5배 추가 적립을 해주고 있거든요. 에어 1.5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마일리지 적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년에 1000만원만 쓰신다고 하더라도 3만 마일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왕복할 수 있는 항공권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잘 적립을 해서 대한항공으로 마일리지가 흡수되기 전에 아시아나항공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뿐만 아니라 라운지 이용이라든지 발리 파킹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공과금 적립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마일리지 비교 영상에서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립이 안 된다고 잘못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도시가스 부분에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 원카드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에어 원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거래도 적립이 되질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큰 페널티라고 보고 있는데, 에어 1.5 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부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제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도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는 데 있어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도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테크 카드로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따라서 상테크까지 접목을 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신다고 하면은 1년만 적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동남아 왕복 정도는 충분히 적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에 주의할 점이 전월 실적 50만원을 넘어야지 적립된다는 점은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6월이라든지 하반기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3대2 비율 이하로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카드를 해지하실 경우에는 기본 연회비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1할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율이 정말 거지 같다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해지를 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3대2 비율 이하로는 좀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국토부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통합을 할 거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3대2 비율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단종이 되는 에어 1.5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마일리지에 대한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카드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 마일리지 적립이 애매하게 되신 분들은 빠르게 모아서 소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를 계약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이 실패가 됐던 건 여론의 반발이 심하게 되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흡수 통합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존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계약이 취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흡수 통합을 한 뒤에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더 이상 마일리지 카드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일리지 카드를 하나둘 정리를 하고 있고요. 원하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된 다음에는 마일리지 카드를 모두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서 마일리지 카드를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일리지가 어정쩡하게 남아있다 하신 분들은 에어 1.5 카드로 변경하는 걸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단종되기 전에 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